주식에 작전 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최고가 갱신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아니, 죽어서도 가져갈 건가?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부동산 집값 띄우기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실제 어떤 세력의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당히 해야지 뭐 죽어서 집 싸매고 갈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어떤 것들이 또 최고가를 계속 갱신한 건지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거는 뭐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발단이 된 이유는 바로 최고가 계약이 나오고 며칠 뒤에 다시 계약 취소를 좀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들이 최근 토호제 규제를 해지하면서 최고가 갱신을 하게 된 건데요. 실제 리얼로 계약을 했다면 굳이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 취소 건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특히 어디서 발생했냐? 강남 상구를 필두로 해서 이런 취소 건이 두 달 새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신고가 나온 아파트는 매물을 내놓은 입장에서 뭐야, 내가 내놓은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었네? 그럼 내놓은 매물도 다시 걷어들이거나 더 높게 내놓겠죠. 이미 최고가 갱신이 나온 계약으로 시장에 거품 효과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결국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최고가가 나오면서 내놓은 매물을 낮게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미 누군가는 팔고 엑시트를 하는데 또 누군가는 제값 다 주고 꼭지에서 그 가격을 사게 됩니다. 모르고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내용이며 최근 취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작전 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부동산에는 최고가 갱신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아래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 띄우기였나 강남, 송파 계약 취소 건이 4.4배가 증가를 했답니다. 25년 이제 5월 14일 날 기사인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시 해제된 기간 안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거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전보다 몇 억씩 오른 신고가로 실거래를 신고했다가 계약을 취소한 사례도 있고 집값 띄우기형 허위 거래도 일부 가세한 것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세한 게 아니라 가세를 한 거죠, 여러분들. 보고도 솔직히 믿기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약 취소 증가율이 4.4배가 늘었답니다. 강남 송파구에서 계약이 취소된 매매 건수가 71건이면 많은 거 아니지 않아요? 작년에 16건입니다. 그래서 4.4배가 증가를 했다. 근데 이 71건이 뭐 매월 이렇게 조금씩 발생된 게 아니라 이 토제 해지하는 그 기간 안에 갑자기 발생을 한 거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강남 송파 전체에서 작년에 16건이었는데 올해 71건입니다. 55건이 증가를 했고요. 강남구에서는 작년 8건인데 올해 40건, 송파구에서는 작년에 8건인데 올해 31건. 이상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강남 송파 아파트 계약 취소 현황인데요. 이건 그냥 그래프 눈으로 봐도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가격을 들어 올리고 계약을 취소하네? 이 정도면은 여러분 먹튀입니다. 집값 띄우기 사례 이 아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압구정동 한양 2차 아파트 직전 거래가 64억이었는데요. 계약 신고가가 70억 원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취소했어요, 여러분. 송파구 가락동 미룡 아파트 직전 거래가가 12억 5천이었는데 13억 4,500만 원으로 지금 1억 원 정도가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4월 7일 날 또 취소를 했습니다. 삼성동 롯데캐슬 프리미어 계약 신고가가 직전 거래가 37억 원이었는데 최고가 갱신으로 계약을 한 게 38억 4,500만 원입니다. 한 1억 4,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어요. 또 3월 21일 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아래 박스 내용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멈춰놓고 계약 취소의 순서를 제가 가져와 봤으니까 이것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특히 서울의 주담대 연체율이 최고치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송파도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 최고치네요, 여러분들. 영끌의 한계가 달했나? 서울 주담대, 일단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울 주담대 연체율이 2달 연속 최고치에 갱신을 했다.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약정이 만기가 되면서 고금리 부담에 상환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이라고 하면 또 특례 대출이 있겠죠, 여러분들. 끝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갱신하신 분들이 갑자기 특례 대출에서 금리가 낮았다가 이제 시장에 적용되는 시중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다 보니까 이 고금리 때문에 상환 어려움이 생겼다. 이 얘기거든요. 올해 1월, 4월 서울 부동산 임의 경매가 1년 전보다 30% 이상 급증을 했다. 이 경매 접수 건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은행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2달 연속 집계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다. 경매 접수 건수는 제가 영상에서만 좀 전해드릴게요. 여기다 제가 또 텍스트로 넣게 되면은 다른 분들이 그것만 보고 나가시고 해서 우리 애독자님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매 접수 건수는 제가 뒤에 좀 상세하게 좀 쓴 게 있는데 영상으로 일단 전해드리면 2월 달에 14만 건이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4월 달 한 달 동안 2만 건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지금 더하면은 대략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래 그래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에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2019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최고치다. 서울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인데요. 19년도부터 발생된 연체율인데요. 서서히 줄어들다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는 연체율 최고치가 0.35%까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소득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40만 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60만 원으로 생활이 될까요? 여기에 고정 비용이 또 있잖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은 979건으로 전년 동기 742건보다 30% 넘게 급증을 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증가됐다. 40.6%. 쉽게 100만 원 월급에서 40만 원이 대출 이자 상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주거비 대출 상환으로 생활고에 빠지고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가냐? 경매행위 되겠죠. 또는 파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에는 정부의 특례 정책이 또 한몫을 했고요. 부추기는 계기가 됐죠.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 놔뒀어야 되거든요. 연체율도 상승의 배경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이제 저금리 대출을 이때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2.45%였는데 지금은 4.23%. 근데 거기에 지금 가상금리까지 더하면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거는 뭐 4% 후반대에서 5%까지 이제 지금 적용을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상승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고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희가 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자영업자, 폐업자 수도 지금 600만이 넘어갔고요. 경매도 지금 14만 건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경매 나오지만 지금도 매월 경매 건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경매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갚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특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용대출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충격파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특례 대출이 불러올 이 5년 후에 또 충격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23년부터 시작된 이 특례 대출은 28년부터 시작될 대출 금리가 이제 정상화에 적용을 받는다. 뭐 지금 특례 기간이 끝나면 시장 금리를 그대로 이제 받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특례 금리로 3% 받았는데 이제 일반 시장 금리로 받게 되면 5%, 6%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3%로 원리금을 내다가 갑자기 5%, 6%면 그만큼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3억 원 대출 받아서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특례 금리로 받았을 때는 126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금리로 받게 되면은 18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바로 코앞에 스트레스 DSR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겹쳐서 이제 이거를 상환하게 되면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아래 보시면 월 54만 원 정도가 증가하고
연간으로 따지면 648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이 부담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예시로 제가 가져온 거고, 이게 결국엔 평균가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앞단의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잖아요. 뒤에 이 정리하면 시간에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핵심만 좀 뽑아가지고 요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중심 지역 강남 3구와 송파 지역에 이 부동산 갱신 세력이 있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사에 나오기에는 부동산 갱신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문제는 계약 진행을 하고 최고가 갱신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하니까 실제 이 시장 가격인 줄 알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결국 꼭지에서 사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세 번째, 그럼 실제 시장에 나온 매물이 거품 호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섯 번째, 서울 중심 지역으로 현재 토호제 해지 이후에 2달간 이 주담대 연체율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부동산 갱신 세력 때문에 최고가도 갱신을 하고 연체율도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죠. 여섯 번째, 영끌족은 경매로 가는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최근 2025년 4월달 한 달 새 경매 접수 건수가 2만 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애독자님들만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12월에는 13만 9,847건이 접수가 됐어요. 경매 접수 건수예요, 여러분들. 임의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강제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접수예요, 접수. 접수가 13만 건이 넘어갔어요. 25년 2월 17일에는 14만 건이 이미 돌파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2만 건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더해보시면 대략 여러분들이 몇만 건이 나왔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5월 달에도 경매 접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경매 접수일로 6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니까 하반기에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초조해하지 말자.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좀 공부를 정확히 하고 대출도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스트레스 DSR 관련된 영상은 좀 저도 공부를 해서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한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항목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각각 적용되는 이 금리와 한도가 각각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교란자와 우리나라 부동산 현 시점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지만 이렇게까지 갱신 세력들을 손 놓고 있는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약하고 취소하면서까지 지역 부동산의 최고가를 갱신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주시면 우리 애독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하는데 저런 부정행위 하는 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게임으로 치면 반칙을 썼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원래 저쪽 동네는 저 가격이구나, 이렇게 속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좀 놓치지 않게 제가 늘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에게 건강하고 투명한 내용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신저 조용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